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눈여겨볼 수도권 규제와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갭이 벌어지고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이제 아니게 된 법인 물건이 좀 처치가 곤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또 그렇고 여태까지 투자 지역을 선정할 때 썼던 방법들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공지 하나 드리자면, 현재 메디테라의 실전 투자 현장 노하우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전 경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유리하게 어떻게 상황을 이끌어가고 특약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세한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놨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올해 기준 4월 29일로 공시지가 1억이 초과되는 단지인데요. 기존의 법인 투자자들이 1,000만 원 이하 갭으로 투자한 후 현재 3,000만 원 전후로 갭으로 전세 낀 매물들이 많이 내놓은 상태래요. 그러니까 1,000만 원 투자했다가 3,000원 갭으로 이제 법인이 많이 내놨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시지가 1억 이하를 이제 1억을 초과하게 되는 단지고, 하지만 전세 낀 매물이 잘 거래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법인 투자자 물건이 계속 소진되지 않는다면 해당 단지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종부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까지는 가격이 조정되다가 그 이후에는 법인 투자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오히려 가격이 오를까요? 아니면 실거주자 매수세가 단지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궁금하시다고 했는데, 사실 법인이 전세 낀 상태에서 매물을 많이 내놨는데 갭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사실 실수요가 사기도 쉽지 않고 투자자도 사기가 쉽지 않은 매물이에요. 그러면 법인들은 대부분 원치 않지만 단기로 투자하고 싶어서 진입했지만 좀 장기 투자할 수 있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장기로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정말 전세 대란이 나서 매물이 생각보다, 또 양도세 중과 배제를 했지만 그 전세자들이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있을 만큼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실수요자가 그걸 받아갈 수도 있긴 하겠죠. 왜냐면 미리 받아놨다가 이제 만기 되면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이제 약간 법인 중에서도 이제 만기가 얼마 안 남은 6개월은 넘었지만 갱신청구권을 못 쓰게끔 6개월 이상은 남았지만 6개월 한 8개월 남은 이후에 만기가 되면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물 같은 경우는 조금 거래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지금 법인이 새낀 상태에서 갭도 벌어진 상태에서 거래가 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법인에서 결정을 해야죠. 갭을 줄여서 수익을 덜 본 상태에서 내가 다른 투자자, 법인이나 다른 투자자한테 넘길 거냐, 아니면 만기가 되는 시점까지 가져와서 실수요자한테 세입자 내보낼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든 다음에 그걸 팔 거냐, 그거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수익을 덜 먹고 투자자한테 파냐, 아니면 수익을 조금 더 지키면서 장기 투자를 하면서 실수요자한테 파냐, 이거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더 매도 전략이 먹히는 방법을 써서 가야겠죠. 근데 사실 시장의 흐름이랑 지금 올해 하반기 전세자들의 움직임도 제가 비중에 따라서 지금 3개의 선택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전세, 반전세, 월세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져서 이전만큼 전세가 폭증도 많지 않고 양상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정도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갭을 줄여서 투자자한테 팔 거냐, 아니면 투자 기간을 길게 해서 실수요한테 만들어서 팔 거냐, 이거는 지역에 나타나는 모습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해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고 추이를 지켜봐야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본인이 해야 될 건 뭐냐 라고 한다면, 본인이 더 원하는 방향성 있잖아요. 내가 투자자한테
차라리 수익을 줄여서 가는 게 더 맞다. 아니면 실수요자한테 파는 게 맞다. 둘 중에 하나를 미리 마음으로 결정을 해놓고 현장 임장을 가면서 그거에 맞춰서 현장한테 그 현장에 더 잘 먹힐 만한 전략으로 갈 건지 또 본인이 선택하는 걸로 갈 건지 그거를 끊임없이 맞춰보고 그 중에 선택을 해놓고 매도 전략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그 지역에 맞지 않는데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도저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매도 전략을 피려고 했을 때 그 지역 분위기랑 내가 더 마음 편한 거를 고민을 해보고 어떤 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 보고 그걸 중에 선택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메디테라님은 새로운 투자 지역을 어떻게 발굴하시나요? 새로운 투자 지역을 대부분 저는 이제 강의 준비할 때 가성비 좋아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이 발굴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팔수록 좋은 지역이 보이니까. 그래서 강의 준비할 때 새로운 지역을 많이 발굴하게 되는데 강의를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냐, 이제 어떻게 투자 지역을 고르냐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지역 흐름상 이제 막 좋아지려고 하는 지역 그리고 갭이 붙으려고 하는 지역 중에 이제 나름 이제 호재가 발현이 돼서 그나마 이제 가성비 좋고 입지 좋고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 분위기 그리고 호재, 가성비 그리고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고 가치가 높은 지역을 이제 교집합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교집합을 가진 지역을 뽑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딱 기준이 있어서 1번, 2번, 3번 딱 A, B, C 이렇게 해서 딱 찝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 안에서 사실 이번에 투자반 6기 하면서도 지역을 8개 중에 막 마지막에 골랐는데도 8개 중에 다시 고르고 막 바꾸고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끊임없이 비교, 끊임없이 고민 하다가 결국 발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는 그때마다 테마가 좀 있어요. 어떤 테마냐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이제 대선 전까지 이제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상대적으로 가치는 있는데 많이 흔들린 지역 위주로 투자 지역을 발굴했어요. 왜냐면 테마가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면서 하락에 막 자극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이제 막 흔들리셔서 정말 금매 가격으로 던지는 애들이 있는 지역이 가성비가 좋아지고 절대가가 낮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분위기 시장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돼서 확 갔을 때 그런 애들은 정말 금방 회복이 되고 그 이후로 또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애들의 지역이 메리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장의 흐름마다 메리트 있는 테마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근데 물론 강사마다 그 기준과 테마가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올해 초에는 이제 6기 투자반 했을 때는 그게 조금 테마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 7기 올해 한 중반 넘어서 할 생각인데 그때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던가 향후 이제 공약들이 실현되면서 보여지는 틈새 시장 안에서 메리트 있게 다가오는 지역을 고르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또 근데 머리 터지겠죠. 이제 항상 투자반 준비할 때마다 머리 터지겠다, 그만하고 싶다 막 고민을 하는데 그때 잘 넘기면 되게 좋은 지역들을 발굴하게 되고 저도 덕분에 투자도 같이 하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경기도 비규제 2천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제가 오늘 놀라운 부동산 놀부님 그 유튜브 게스트로 출연해서 촬영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비규제 지역으로 2천을 말씀드리고 왔어요. 지금 사실 경기도권 안에서 이제 수도권 안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서울은 이미 별 3개가 됐고 인천은 공급 물량 때문에 지금 들어가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수도권은 경기도인데 경기도 안에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수도권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갈래가 2갈래로 갈려져 있어요. 한 분은 수도권에서 규제 지역 안에서 똘똘한 물건을 그냥 가져가겠다.
두 번째는 너무 부담이 돼서 난 비규제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양도세나 뭐 이런 규제를 피해서 이제 비규제에서 세금적인 규제를 덜 받기 위해서 비규제를 보겠다 하시는 부류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규제 있는 지역 안에서 지금 메리트 있는 지역은 그나마 큰 금액이 들어가는 지역보다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서부권역, 경기도의 서부권역 애들이 괜찮고, 만약에 비규제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런 데 있잖아요. 용인의 무슨 읍, 면리 막 그래서 거기에는 비규제 지역이 된 지역보다는 온전히 시 자체로 비규제로 되어 있는 경기도시가 훨씬 더 괜찮을 수가 있어요. 비규제 지역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차라리 큰 지역의 읍면리의 비규제를 찾는 것보다는 온전히 시로 남아있는 이천시가 훨씬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메인 지역과 이제 조금 이천 안에서도 지금 구도심 있고 SK 하이닉스 끼고 있는 애들이 있고 새로 개발이 되는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축들이 막 들어간 위쪽에 있는 애들, 그렇게 했을 때 인프라 괜찮고 갭 괜찮고 앞으로 조금 그 비규제 안에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런 단지들이라고 한다면 전 충분히 이천도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천, 용인 이렇게 해가지고 SK 하이닉스로 해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괜찮을 지역 중에 하나가 이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천을 꾸준히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괜찮겠다. 근데 이천 안에서도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요. 이천 안에서도 이왕이면 핵심 지역 그리고 그 주변에 괜찮은 지역 위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천은 또 구도심 안에서 중간에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도 있고 저층 아파트도 있고 나름 볼 수 있는 애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천도 세심하게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